이번에 그 재단을 예. 설립하면서 약 76억 원의 예, 그렇습니다. 재단 자금을 종 중에서 기부를 하셔서 예, 예. 큰 재단을 지금 만드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음성군 성본리의 금암읍 성본리 쪽에 예, 예. 소재 있는 그 충장공 어제은 장군과 아우 어제선 장군을 어제순 예, 예. 장군을 모시는 쌍충묘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쌍충묘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의의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재단 법인을 설립하면서 성본 산단 내에 있는 뉴욕 그 토지 수용으로 인한 예. 그 보상금을 전액 재단 기금으로 기부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쌍중묘역은 신미양요 발발하고 전투가 끝났을 때, 그래 미군이 물러갔을 때 고종 황제가 왕명을 내려서 그 어제연 장군의 고향에 그 묘역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경성에서 조선군 수백 명이 내려옵니다. 음성에. 여기 그 묘역에 내려와서 토목공사를 해서 묘역을 조성을 합니다.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어제은 장군님의 묘역인데, 왜 쌍층 묘역이냐? 원래 전투가 임박했을 때 지휘 책임을 지신 거는 저희 그 고조 할아버님이신 어제연 장군님이시죠. 아우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주견 사원리에서 가수를 이끌고 있었고요. 형님이 저기 그 죽을 수 있는 그런 여기 전쟁터에 나선다는 말씀을 듣고는 나 혼자 다리 뻗고 잘 수 없다 해서 그 광성보 광화도로 달려가십니다. 아우 어제순 어제순 그 할아버지가 달려가십니다. 그 나라에서 형제 우위가 그 돈독함을 그 기특하게 여겨서 그 아우인 어제순 할아버지한테도 추정을 합니다. 이조 참이 추정을 해서 같이 그 묘역에 모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 충신, 그 두 분이 충신이 났다 해서 쌍충이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쌍충으로 두 분을 이렇게 일컫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묘역도 쌍충 묘역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재단 설립 관계, 그 자금 출연 관계, 자금이라는 건 자산이죠.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저희가 할아버지 묘역이 전부가 그 산업단지 구역에 속하게 됐어요. 거기 한복판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때 음성군에서는 폐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묘역을 아주 소멸시키고 이장을 해 나가라. 저희는 뭐 후국영령이신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땅에서 파낼 수는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하고 한 거의 1년 가까이 보존운동을 했지요. 결국은 도와주실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 4분의 1 정도, 총 한 4만 평 되는 그 묘역 중에서 한 10,000평 정도만 저희가 문화재 지정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충청북도 기념물로 저희가 지정을 받게 되었어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묘역은 비록 일부나마 저희가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수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사실은 장군 할아버지가 저희 고조 할아버지고, 또 3대가 독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후손이라고는 제 형제들하고 조카들,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 15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묘역에 수용이 되면서 한 76억 정도가 보상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선산에 팔려서 생긴 돈이라 해서 각자 사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할아버지 묘역이고 또 그 할아버지 재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를 위한 용도로 그 재산을 쓸 것이냐, 저 의견을 얘기하라 했을 때 그 만장일치로 모두 15명 중에 11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그거는 할아버지를 위해 쓰는 게 맞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수용 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 전부를 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그것이 이제 12월 중순쯤에 저희한테 그 현금화되는 거로 수용 금액이 저희한테 지급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지요. 결정에 대해서 예. 감사함을 넘어서 존경을 보내드린다. 네, 무척 고맙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자손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조상 밑에 훌륭한 자손들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추모기념사업회에서 할 일을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추모 사업을 이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할아버지가 한이 아직 남아있으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저희 그 고종 황제와 대원군의 밀면에 의해서 그 병마전서 자리를 박차고 변방 아주 그 취약한 지역인 후령으로 부사로 가셔서 거기서 군대를 조련을 하는데 전혀 나라에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할아버지의 한 일이 뭐냐면은 그렇게 본인 전부 본인의 노력으로 키운 군대가 본인을 따라서 그 먼 강화도까지 함경도 두만강가에서 강화도 해변가까지 그 당시에 말을 타지도 않았을 것이고 뛰어내려와서 이틀 만에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그 300회령 폭언에 대한 기록은 조선사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광성보고 하면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러지? 기억이 안 나요. 거기 무명용사의 비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명용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무명용사가 됐느냐? 또 무명용사가 300인을 어떻게 알았느냐? 미국군의 작전 기록에는 350에 조선군을 척설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선사에는 50명의 관군만 죽은 거로 되어 있어요. 전사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300명 어디 갔는 거예요? 조선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할아버지의 자기가 키우고 사실 제가 우리 할아버지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키우고 내가 죽였다. 300인을. 근데 나는 이름이 남았는데 이 300인, 나를 따라온 300인은 이름이 없다. 나라를 위해서 죽었는데 어느 누구도 기억도 안 해주고 어느 누구도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 한을 풀어드리겠다. 풀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이 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그 오대현 장군님의 일대에 대한 그 역사적 진실을 다시 재정립하시겠다는 그렇죠. 그 시민영의 전투 하루 만에 전투, 단 2시간의 전투지만은
그 2시간의 전투에는 그분의 40년, 48세로 돌아가셨는데 48년의 인생이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거를 꼭 밝혀서 말씀을 저희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학사 같은 그런 일련의 활동도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음성군 지역의 예. 젊은 세대들을 위한 예. 조상의 예. 어떤 뜻을 예. 젊은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지금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건 없습니다. 막연한데 일단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그 호국 정신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저희 재단에서 능력이 된다면 그 이제 호국 정신을 한양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역사 학도들에 대한 장학 사업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 할아버지 고향인 이쪽에 그 호국 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관련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저희가 투자를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그 음성 관내 그 학생들,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저희 강성보, 강화 강성보에 대한 그 전적지 그 방문 이런 것도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871년 신미양요 발가시에 회령부사로 계시던 그 충장공 어디현 장군님께서 혁혁한 그 전공을 세우시고 순국하셨습니다. 이 충장공 어디현 장군님하고 우리 음성군 관이 그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할아버님이 회령부사로 가시기 전에 공충도 병마 절도사로 계셨었어요. 음성군이 속해 있는 공충도죠. 그런 재직을 하시다가 병인 양류가 끝난 그 달, 1866년 11월 그 달에 갑자기 회령부사로 발령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복궁 앞에 도착해 있던 회령포군, 그 포군들을 본 대원군이 이들을 군사로 조련하는 게 좋겠다 하는 밀령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달에 그냥 그 회령포군들 데리고 회령부로 떠나십니다. 가서 회령부사로 재직을 하면서 그 회령포군을 군대로 조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4년 동안 그 회령포군을 조련을 하는데 나라에서 군자금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회령부사로 계시면서 군자금을 본인이 마련을 해서 자신이 직접 군대를 조련하면서 군사를 키웁니다. 4년을 대비를 해서 결국 신미양의 발발시에 그 회령포군을 데리고 내려와서 전투를 치르게 되죠. 그게 광성구 전투.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님이 공중도 병마 절도사도 하셨지만은 태어나신 곳이 음죽현 서권리입니다. 음죽현 서권리였다가 그것이 충주군으로 갔다가 다시 구망면으로 왔다가 그리고 1912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천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묘역하고 사실 생각하고는 한 고장, 아주 인척들이 지척지간에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이천시하고 음성군을 나눠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재단부님이 뜻하신 대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